네, 단기 변동성을 통해서 치킨값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3프로 공략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목요일 오늘은요, 장인투자클럽 공대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좀 처지고 좀 쭉쭉 저도 기분이 약간은 좀 아쉽다. 시장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혼조세로 좀 네. 마감을 지었었죠. 나스닥이나 나스닥은 강세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지만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좀 관망세가 좀 짙지 않을까 짙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PPI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에 이제 제주에서 2차 중국 관세 협상이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이제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또 말을 번복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에서도 또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돼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1,400억 정도의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쪽으로 1,800억 정도의 매물이 지금 현재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한 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단행하고 있지만 소액으로 좀 그러네요. 단행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가 짙고 미선물 역시 지금 약보합권에 전환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만큼 그런 만큼 매물이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간밤에 이제 AI 프로젝트 중동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또 열렸었죠. 사우디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오늘 오전장에서도 마음 AI라든지 폴라리스 AI 이쪽도 시세가 좀 네. 나온 만큼 AI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관망하는 것 같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나스닥 선물지수와 함께 조금씩 밀리고 있는 부진한 장세지만 그 안에서도 AI 이 키워드는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 직진 출발합니다. 민주당 특보단 임명, 로봇주, 썰이질러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말 환호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로봇주 너무 투심 괜찮았거든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장중에 한 12%까지의 시세가 네.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한 3%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지금 하방 추세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같이 한번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대화를 할까요?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 2월 19일 날 최고점 40만 원을 기록을 했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그쵸. 20%에서 30%, 40%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21선 부근까지 밀렸었죠. 기존대로라면은 이 라인에서 더 추가적으로 밀렸어야 정상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다지더니 그러더니 추세 전환을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구간은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두드리면서 61선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비록 3% 정도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아직은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특히나 대기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로봇 산업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본격적으로 5년 내로 좀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잘 갈 때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뭔가 지표로서 이 섹터가 오늘 가냐 안 가냐 그런 좀 표지판 역할을 했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추세가 상단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로보티즈가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네,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어제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게 중국 유니트리라는 중국 로봇 기업에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유진 로봇이 상한가 랠리를 맞아요. 네, 달렸었죠. 이재명 예비 후보의 사회이사가 임명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등 랠리를 처음으로 달리더니 그리고 나서 후발주로 어제 로보티즈가 시세가 나왔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을 때가 좀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사실 안 좋지 상용화가 않나요? 안 됐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닝 시즌 때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올 때마다 로봇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았던 게 기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실적을 발표를 할 때 1분기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그런 소식이 첫 번째로 들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 역시 중국 기업 유니트리랑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스타트를 하는 그런 로봇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도 있죠. 5월 17일 날 이틀 뒤네요. 네, 17일 날 로봇 자동화 학회가 이제 개최를 앞두고 독일에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또 공개를 한다면은 그 공개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매출 상승으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로봇 산업은 더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유일 로보틱스도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유일 로보틱스도 장중에 13%까지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통상 SK그룹이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4월 달에 오른 적이 있어요. SK그룹이 5년 내로 SK 자회사 배터리 기업이죠. 그 기업이 5년 내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수반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좀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인수를 한다 만다 할 때부터 지분을 점차 늘려갈 때부터 그때가 한 2만 원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40만 원대까지 오른 적이 있죠. 이 유일 로보틱스도 SK그룹이 지분율을 늘리면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본 만큼 로봇주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실적도 보통은 그렇게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로봇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실적들이 뭔가 하나의 변화구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댓글에서 이 시장이 산소 호흡기만 딱 갈고 있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부진한 장세에서 오늘 로봇 섹터의 하락률은 좀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실까요? 당연히 지금 조정이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 주가라는 게 지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거의 100개 중에 1개가 나올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를 그려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통상 전반적이기 때문에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이제 매수 타점에 맞춰서 네.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이제 삼성전자도 상반기 내로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고 볼리를 네. 출시를 앞두고 있죠. 상반기라고 하면 통상 7월 달, 8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더 점차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현재 로봇 청소기도 지금 일부 가정에서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로봇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우상향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기업을 끼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그 기업에게 공급을 해주는 부품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은 미래가 밝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항상 뭐든지 다 한꺼번에 매입하기보다는 네,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추세를 내 종목이 잘 타고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될 요지가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유일 로보틱스 오늘의 관심주로 받아봤는데요. TXR 로보틱스도 사실 새내기주로 관심 엄청 받았잖아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좀 급등 시세가 보였다가 네.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인데요. 로봇주도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무를 먼저 함께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XR 로보틱스의 밑에 하단에 보면요. 재무인데요. 자, 재무를 보면은 자, 연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네. 화면을 네.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달성하던 회사가요. 2021년에는 100억대로 횡보를 하다가 2022년도에는 200억대, 2023년도에는 300억대,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작년에는 500억대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30억대에서 지금 현재는 40억, 30억,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억대에서 지금 현재는 38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흑자를 매 연마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도 보면은 340%까지 올라갔던 부채가 작년에 144%로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ROE 역시 지금 현재 1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진율도 좀 많이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탄탄한데 로봇주 중에서 아직 좀 시세가 좀 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확인이 되는 게 기술적으로도 함께 보면요. 자, 과거에 17,000원 부근에서 항상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고요. 5거래일 네. 정도 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러다가 좀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고,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17,000원, 1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때 상한가 한번 보이면서 30% 정도의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3월 달부터 현재까지 17,000원대, 18,000원대를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구나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3% 정도의 시세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최근에는 5월 13일 날은 좀 로봇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일 때 이 종목 역시 한 9%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18,000원대에서 2만 원대를 지금 약 한 8거래일 정도 맴돌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이 종목 역시 수익을 좀 단기간으로 안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관심이 가는데 잠시 뒤에 좀 가격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로봇주 안에서도 실적주를 잘 판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안에서 확실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K조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J중공업이 또 시원하게 올라줬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동안 잘 나갔지만 앞으로도 국내 증시를 끌어줄 수 있을지 조선 쪽에 남아있는 상방 모멘텀 어디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조선주는 이렇게 긴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 섹터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밀린다면은 뭐 5년에서 반대로 5년에서 10년 정도 밀릴 수가 있지만은 좀 주도를 한 섹터는 5년 정도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일단 지금 임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지금 알래스카 이제 LNG 협상을 맺을 때도 조선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좀 내밀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2027년도쯤에는 중국에게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알래스카 LNG 얘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우호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탄력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일에는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K조선의 새 활로를 개척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 발언 때문에 조선주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회담이 이어지고 나서 조만간 이제 알래스카 2차 이제 협상이 예. 단행될 예정입니다. 한 5월 주말 정도, 주말 사이에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좀 이어지는 만큼 다시 한번 조선 쪽에 좀 다시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이나 이제 원격 시스템, 선박 원격 시스템 이런 쪽을 스마트하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네. 당선이 된다면은 조선 쪽에도 좀 투자를 단행해서 주가 역시 좀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쪽에는 수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따놓은 그런 상황이죠. 도크가 다 찼다던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적 어닝 시즌을 발표할 때마다 최근에 HD 그룹주 역시 호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저유가 시대 이제 지금 유가도 배럴당 한 $60를 지금 맴돌고 있죠. 네. 통상 유가가 이렇게 저유가를 기록을 할 때는요,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업종은 섹터는 항공이나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가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저유가 시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네. 이대로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조선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국 견제 반사이 이런 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NG에 대한 글로벌 집중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마진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조선주. 사실 최근 실적 발표 기간에 그 일주일 사이에 조선주들의 실적을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또 느끼셨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더욱더 기대해본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조선 담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3프로 공략주 통해서 관련주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앞서서 TSR 로보틱스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고 나서 엄청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가격 전략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TXR 로보틱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가가 18,840원에서 약 2.48% 정도 하락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에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은 18,840원에서 분할 매수로 18,4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4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점 부분이 이제 17,000원 부분이었죠.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보인다면은 지금 8거래일 정도 2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안해 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폭넓게 잡으면은 전저점 부근인 17,000원 부근까지 잡아도 되는데 17,000원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18,000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동안은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XR 로보틱스 가격 전략 받아봤는데요. 엔비디아 쪽이랑도 모멘텀이 있나요? 네, 엔비디아에게도 공급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고요. 이 로봇 관련주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5% 정도 어제도 상승을 했고 그제도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엮여서 오름세를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XR 로보틱스 로봇주 안에서 3%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 조선 쪽 받아봤는데요. LNG 그리고 앞으로의 선박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살펴보니까 동성화인텍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모멘텀 저희가 집중해 볼까요? 네, 동성화인텍은 조선 3사를 다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랑 비공개 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가질 예정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재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화인텍의 재무인데요. 동성화인텍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LNG가 뛰는 날 그 섹터 안에서 동성화인텍은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탄탄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무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재무인데요. 자,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6년도의 기록입니다. 네. 자, 매년간 지금 이 종목 역시 전반적으로 3천억 정도 벌던 회사가 3,600억, 그리고 4,300억, 5,300억, 5,900억, 지금 올해에는 6,900억 정도를 달성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500억까지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020년도에는 3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작년에부터는 500억이죠. 그리고 나서 올해에는 700억, 그리고 내년에는 800억 정도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200억대에서 작년에는 390억을 달성을 했고 올해에는 53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679억까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단기순이익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1000%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채 비율 역시 지금 100%에서 올해 지금 작년에는 124%였죠. 꾸준히 주네요. 네, 그리고 올해에는 1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0%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ER과 PBR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1배, 그리고 PBR은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13배, 그리고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라서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조선주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동성화인텍 역시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3거래일 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3거래일 연속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고점 부근에서 27,000원 부근에서 과거 3월 달부터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보면은 아마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부근에서 14,850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밀린다면 24,000원 부근에서 61선 부근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고요. 반등을 보인다면은 2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고 손절가는 23,000원 부근인 요 하단 전저점 부근 하단 부근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까지 오늘 3% 공략주로 두 번째 받아봤습니다. 오후장의 전략을 좀 챙겨봐야 할 텐데요. 오늘 같은 날에 오후장까지 좀 매매를 하는 게 유효할까요? 그냥 쉴까요? 오늘은 좀 매집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반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기업, 탄탄한 기업은 결국에는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동성화인텍도 아까 미 정부가 이제 하나오션이랑 회담을 네.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탄탄한 기업인 과중에 이제 글로벌 이슈가 엮여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어닝 시즌인 만큼 받쳐주는 그런 기업을 본다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이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만약에 주말에 하나오션이 엄청난 호재를 가져오면 동성화인텍은 월요일 날 이미 고점에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갭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떠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거운 종목이라서 갭상승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매집의 기회로 잘 보면서 타점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주셨던 로봇 그리고 조선 쪽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볼 만한 다른 섹터도 있을까요? 저는 지수가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랑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했고 2차적인 관세 협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업종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AI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 연도 안에 한 2회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역시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죠. 거기서 좀 힌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남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의 이야기도 담아봤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공대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